북한군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GOP 한개 중대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집단 탈북을 감행한 겁니다. 그들 앞에는 보위부의 총격과 지뢰밭이, 뒤에는 48시간 내 총살 선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30명의 선택,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흘 전 그날 밤, 노트북 화면의 볼륨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막사 전체 30명이 숨죽인 채 어둠 속에서 스크린만 바라봤죠. 저게 평양이라고? 화면 속 평양 백화점은 불이 환했고 우리가 아는 평양이 아니었습니다. 막사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30명이 숨을 멈췄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나갔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수석 출신인 제가 평양에서 자란 엘리트 장교가 목숨을 걸고 이 화면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 6개가 동시에 막사를 훑었어요. 보위부였죠. 전원 꼼짝 마. 30명이 얼어붙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한 보위부 요원이 성큼성큼 다가와 노트북을 낚아챘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USB를 뽑아냈죠. 이게 뭐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 대좌가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리성혁 대위, 내가 주도했나? 부하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전원 체포한다. 48시간 내 평양 호송 준비. 48시간. 2일 후면 평양 어딘가에서 총살당할 겁니다. 보위부는 우리를 하나씩 독방으로 끌고 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19살 김병수가 떨고 있었죠. 부중대장 강철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독방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평양에 있는 아내 은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살 딸 유진이 아빠 언제 와요? 하던 목소리가 들렸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수석 졸업장도, 평양 중구역 집도, 엘리트 장교 계급장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후회가 들지 않았어요. 화면 속 평양은 진짜였을까요? 사람들이 저렇게 웃으며 사는 곳이 정말 존재할까요? 48시간. 죽기 전에 답을 알 수 있을까요? 독방은 좁았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차갑습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 48시간. 이틀 후면 총살입니다. 벽에 손가락으로 숫자를 그었습니다. 30명. 체포된 병사들. 김병수, 19살. 고향에 홀어머니가 계신다고 했습니다. 강철수 부중대장, 38살. 2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영수, 22살. 약혼녀가 기다린다고 했죠. 30명. 제 잘못으로 30명이 죽습니다. 평양 집이 떠올랐습니다. 은주가 유진이랑 저녁 먹고 있을 시간입니다. 아빠 밥 먹었어요? 유진이가 물어봤을 겁니다. 은주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빠는 나라 지키느라 바쁘시대. 그렇게 말했겠죠. 2일 후면 은주에게 통지가 갑니다. 남편이 반역자가 됐다고. 수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유진이도요. 5살짜리 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드라마 하나 봤다고 죽여야 합니까? USB 하나 때문에 30명을 총살해야 합니까? 화면 속 평양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환한 불빛, 웃는 사람들, 넘치는 물건들. 저건 거짓이라고 배웠습니다. 남조선 놈들의 선전이라고 했죠. 하지만 정말 거짓일까요? GOP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배급은 끊겼고 병사들은 나무 껍질을 먹었습니다. 19살 김병수가 굶어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조국입니까? 벽을 쳤습니다. 주먹이 아팠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명도 죽여선 안 됩니다. 은주와 유진을 수용소에 보낼 순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췄습니다. 제 독방 앞에서 문틈으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펼쳤죠. 중대장님, 방법이 없습니까? 강철수, 부중대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명 중 누군가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GOP 지형이 그려졌습니다. 무기고 위치, 보위부 병력.
철책까지의 거리, 지뢰지대 지도, 김일성 군 사종합대학에서 배운 모든 전술이 떠올랐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있으면 100% 죽습니다.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종이 뒷면에 작게 썼습니다. 방법이 있소. 위험하지만 해볼 만하오. 다음 날 아침 6시 독방 문이 열렸습니다. 운동 시간 30분. 보위부가 우리를 운동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30명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봤죠. 김병수의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겁니다. 강철수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4명이 운동장을 둘러싸고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30명이 모여 있으니 목소리를 낮추면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들으시오. 방법이 있소. 3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탈출합니다. 남쪽으로.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 병사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중대장님, 저 갑니다. 어차피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저도요. 저도 갑니다. 10명 정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 잃을 게 별로 없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대장 동무, 제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자식이 평양에 있습니다. 제가 탈출하면 수용소 갑니다. 2 아들이 굶어 죽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이 있는 병사들. 10명 정도였습니다. 저도 못 갑니다. 어머니가, 제 동생들이, 약혼녀 가족이 한 명 한 명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읽었습니다.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는 걸. 나머지 10명은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지, 남아야 할지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김병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19살. 고아, 저는 잃을 게 없습니다. 중대장님, 전 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는 병사들을 어떻게 억지로 끌고 갑니까? 하지만 여기 남으면 모두 죽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여기 남으면 100% 죽소. 가족도 100% 연좌제요. 하지만 남쪽으로 가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도 가족을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중대장 동무. 강철수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확신이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운동 끝. 들어가. 보위부가 소리쳤습니다. 30분이 끝났습니다. 독방으로 돌아가며 세어봤습니다. 찬성 10명, 반대 10명, 망설임 10명, 30명이 갈라졌습니다. 시간은 36시간 남았습니다. 그날 밤, 종이 쪽지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독방 문틈 사이로 한 장씩 밀려나갔습니다. 보위부 야간 순찰이 뜸한 시간대. 30명이 은밀히 소통했습니다. 제가 먼저 썼습니다. 강철수 동무. 여기 남으면 우리는 100% 죽소. 가족도 100% 연좌제요. 하지만 남쪽으로 가면 1%라도 방법을 찾을 수 있소. 나만의 탈북자 단체가 있다고 들었소. 가족을 구출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소. 1%라는 희망. 거짓말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0%보다는 나았습니다. 강철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중대장 동무 말이 맞소. 어차피 죽을 거,에 걸어보겠소. 망설이던 병사들에게도 썼습니다. 동무들 부모님이 이 상황을 아신다면 뭐라 하시겠소? 죽으라고 하시겠소? 아니요, 살라고,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실 거요. 쪽지가 돌고 돌았습니다. 한 명씩 답이 왔습니다. 갑니다. 중대장님을 믿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호송까지 24시간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운동 시간, 30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둥글게 모여 섰습니다. 보위부가 멀리서 감시했지만 우리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동무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 속 평양을 기억하시오. 환한 불빛, 웃는 사람들, 넘치는 음식. 30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그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거짓이라고 배웠소.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자유롭게 사는 곳이 정말 있다면? 김병수가 말했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강철수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들에게 그런 세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 명 한 명 입을 열었습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유를 보기 위해, 그저 살기 위해. 손을 모읍시다. 30명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가운데서 손이 겹쳐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떨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함께 삽니다. 30명이 따라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30명 전원이 결정했다는 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독방으로 돌아가는 길, 강철수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중대장 동무, 작전이 있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소. 내일 밤, 호송 차량이 오기 전에 24시간 후면 평양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움직일 겁니다. 보위부는 몰랐습니다. 독방에 갇힌 30명이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걸. 내일 밤, 이 지옥 북한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시간은 24시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하루뿐이었습니다. 2023년 5월 1일, 밤 11시, 호송 차량이 내일 아침 6시에 도착한다는 정보가 들렸습니다. 7시간 남았습니다. 독방 문틈으로 마지막 쪽지를 돌렸습니다. 11시 30분. 준비하시오. 복도에 보위부 야간 당직 2명. 무기고 앞 1명, 정문 1명, 총 4명입니다. 11시 29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11시 30분. 제 독방 문을 3개 두드렸습니다. 화장실, 급합니다.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보위부 병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병사였습니다. 고개를 들이미는 순간 목을 쳤습니다. 기절했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총을 빼앗았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다른 독방 문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30명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강철수가 다른 당직병에게 다가갔습니다. 뒤에서 제압했습니다. 역시 기절만 시켰습니다. 무기고로 향했습니다. 무기고 앞 보위부 병사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입을 열려는 순간 김병수가 뛰어들어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제압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A30정, 탄창, 수류탄, 30명이 무장했습니다. 2년간 훈련받은 북한군이었습니다. 손에 총이 쥐어지자 달라졌습니다. 병사가 아니라 전사가 됐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문 보위부가 소리쳤습니다. 설아, 뭐 하는 거냐?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쏘지 못했습니다. 30명이 일제히 총구를 겨눴으니까요. 비키시오. 죽이고 싶지 않소. 그가 비켰습니다. 철책을 향해 뛰었습니다. 200m, GOP 철책까지 200m. 뒤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보위부 본부가 깨어났습니다. 조명탄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밤이 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총성이 터졌습니다. 뒤에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흙이 튀었습니다.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엎드리지 마. 계속 뛰어. 30명이 지그재그로 뛰었습니다. 군사훈련에서 배운 대로 총알을 피하며 철책이 보였습니다. 100m, 50m. 강철수가 철선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철책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딱, 딱, 딱. 철사가 하나씩 끊어졌습니다. 총성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보위부가 추격해왔습니다. 빨리. 구멍이 뚫렸습니다. 사람 하나 지나갈 크기. 들어가. 한 명씩 철책을 빠져나갔습니다. 1명, 2명, 3명. 총알이 제 옆을 스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28명, 29명, 30명. 전원 통과했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지뢰 경고판이 보였습니다. 해골 표시, 지뢰지대 출입 금지. 뒤를 봤습니다. 보위부 20명이 총을 쏘며 달려왔습니다. 앞은 지뢰밭, 뒤는 총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 뒤를 밟으시오. 정확히. 지뢰지대로 들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발밑을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땅을 비췄습니다. 지뢰는 안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30명이 일렬로 따라왔습니다. 제 발자국만 밟았습니다. 숨소리도 안 났습니다. 20m 지났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보위부가 철책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지뢰지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사격 중지, 지뢰 터진다. 보위부 지휘관이 소리쳤습니다. 총성이 멎었습니다. 40m. 땀이 흘렀습니다.
등이 젖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앞에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지뢰 뛰었습니다. 30명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폭발음. 흙이 튀었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소. 오발이었습니다. 오래된 지뢰가 제대로 작동 안 한 겁니다. 흙만 튀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60m, 80m, 100m 지뢰지대를 벗어났습니다. 앞에 또 철책이 보였습니다. 남한 GOP 철책입니다. 100m 앞 뛰었습니다. 전력으로 30명이 함께 남한 GOP 초소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지. 그 자리에 멈춰라. 한국어였습니다. 북한 억양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30명이 멈춰 섰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총을 버렸습니다. 30명 전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인민군입니다. 투항합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밤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한국군이 나타났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체격이 달랐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깨가 넓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장비가 최신식이었습니다. 야간 투시경, 통신 장비, 총도 달랐습니다. 한한국군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사람 없어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적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전원, 무사합니다. 한국군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담요를 줬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줬습니다. 의무병이 다가와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30명이 서로를 봤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김병수가 울었습니다. 강철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박영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한국군을 봤습니다. 저렇게 건강한 병사들, 저렇게 좋은 장비, 저렇게 따뜻한 대우. 우리가 지키려던 게 뭐였습니까? 2년간 굶주리며 철책을 지켰습니다. 나무 껍질을 먹으며 조국을 수호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철책 남쪽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드라마가 진짜였습니다. 48시간 전만 해도 우리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였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30명이 함께 입소했습니다. 북한군 집단 탈북 사례라며 교육원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첫날 밤 기숙사에 누웠습니다. 침대가 푹신했습니다. 이불이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됐습니다. GOP 막사와 달랐습니다. 김병수가 옆 침대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남한입니까? 맞습니다. 남한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계속됐습니다. 은행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인터넷 사용법. 북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외출 허가가 났습니다. 30명이 함께 편의점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라면, 과자, 음료수, 빵, 우유, 과일, 선반마다 가득했습니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강철수가 삼각김밥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그냥 사면 됩니까?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계산대로 가져오세요. 30명이 하나씩 뭔가를 샀습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초콜릿,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웃으며 걸었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영수가 말했습니다. 드라마가 진짜였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저 화면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화면 속 평양백화점, 환한 불빛, 웃는 사람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30명이 기숙사에 모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 불빛이 환했습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 동무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소. 30명 전원 살아남았소. 김병수가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덕분입니다. 강철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덕분입니다. 함께였으니까요. 손을 모았습니다. GOP 탈출 전날처럼 30명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삶을 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함께 잘 삽시다. 30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은주와 유진, 강철수의 아내와 아들들, 박영수의 약혼녀, 김병수의 홀어머니,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살아갈 겁니다. 자유롭게 2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30명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김병수는 대학에 갔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강철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합니다. 박영수는 식당을 차렸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모입니다. 30명 전원.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GOP에서 함께 탈출한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 모임에서 강철수가 말했습니다. 가족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수용소로 갔다고 합니다. 아내와 아들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후회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와서 후회한 적 없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에 있는 은주와 유진. 제 탈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용소로 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추방됐을까요? 5살이던 유진이는 이제 7살입니다. 학교에 다닐 나이입니다. 아빠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밤마다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GOP에 남았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30명도 죽었을 겁니다. 은주와 유진도 어차피 연좌제로 끌려갔을 겁니다. 지금 저는 살아있습니다. 30명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유진이를 다시 안을 수 있을 겁니다. 은주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강철수도 아들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을 위해 살아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나무 껍질을 먹으며 죽어갑니다. 드라마 하나 봤다고 총살당합니다. 남한은 자유롭습니다. 편의점에 음식이 넘칩니다. 밤에도 불이 환합니다.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분단이 계속되는 한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깁니다. 가족과 헤어지는 비극이 반복됩니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휴전선이 사라지는 날이 와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평양으로 달려갈 겁니다. 은주와 유진을 찾을 겁니다. 30명도 각자의 가족을 찾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살아갑니다. 자유롭게, 감사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통일의 그날을.